수납하고 연체 관리입니다. 입금 여부 수시 확인과 차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미납 세대 및 징구 관리를 한다. 처음에 우리 스마트하우스 솔루션 편하게 돼 있어요. 쓰셔도 되는데 저는 크로스 체크합니다. 이제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임대인들이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솔루션 제가 해드리고, 아닌 경우는 그냥 이렇게 관리 대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하고 있어요. 호수, 몇 호, 임차인 성함, 보증금 얼마, 월세 얼마, 납부일, 전화번호, 계약 개시일, 계약 종료일, 그리고 매월 며칠 날 얼마 들어왔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죠. 호실별로. 그리고 여기는 잔여일수, 계약 만기 남은 날짜, 그리고 여기 비고, 이렇게 정리를 해요. 집주인 통장인데 어떻게 내가 돈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걸 아냐. 자, 방법이 있어요. 우리 시중은행에 보면 빠른 조회 서비스나 스피드 계좌 조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은행에 가면 임대인이 자기 월세 받는 통장에 빠른 조회 서비스를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. 그 빠른 조회 서비스는 통장 비밀번호 4자리만 알면은 조회가 가능한 업무예요. 통장 입출금 자체가 안 돼요. 입출금 하려면 요즘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되죠. 예,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하고 금전 관계가 있는 거지 저희를 통해서 가는 돈은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농협에 빠른 조회 서비스가 돼 있죠.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통장 비밀번호 4자리만 두면 그 접속이 돼요. 농협에. 그래서 차임이 입금되는 거를 여기다가 체크만 하면 됩니다. 그럼 수시로 하면은 이출금 내역 확인되겠죠? 연체로 인해 월 수입이 저하된 경우에는 조속한 원인 해결이 관건이다.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. 여기를 이제 샘플로 보시면 이 건물은 월 차임이 매월 492만 원씩 들어와야 되는 건물이에요. 근데 이슈가 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는.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뭐냐면 미납이죠. 예, 미납이고 여기 뭐 미납 보증금에서 공제 이렇게 써 있고, 여기는 뭐 360만 원, 34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뭐 500만 원까지 들어왔어요. 미납 한꺼번에 받고 하니까. 근데 어떤 달로 가니까 190만 원까지 떨어져요. 130만 원까지 떨어지고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한 세대는 월세를 안 내는 세대예요. 전화도 안 받고. 악성 임차인이 사는 세대였고, 한 세대는 돈이 정말 없다 보니까 보증금에서 공제 좀 해주세요. 이랬던 방이에요. 그리고 또 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만기 전에 퇴실해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방이에요. 그러니까 월세가 뭐 42만 원, 50만 원, 44만 원인 방들이 한 4세대가 안 내니까 그냥 200만 원 이상이 쭉 빠지는 거예요. 그럼 집주인은 490만 원, 500만 원 받아서, 그죠? 금융비에 대한 이자도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방송료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월세가 막 2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내 돈 갖다가 이제 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어도. 근데 그런 임대업 하면서 힘들어지죠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,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요때까지 거주하고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. 예를 들어서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임차인을 구하고 나간 거예요. 자기 사정에 의해서 방을 미리 뺐어. 사람 세 집 놔주세요 그랬어요. 근데 계약 기간이 딱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네요. 이 사람한테 협상을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5개월 동안 지금 불경기고 방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5개월 동안 만약에 방이 안 나가면 본인은 월세 5개월치를 부담하셔야 된다. 40만 원이면은 2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다. 방도 안 쓰고.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내셔야 되지 않냐. 새로운 임차인 구해도. 차라리 그러니 그냥 주인한테 3개월분 그냥 공제하고 그냥 보증금 받고 계약 종료하시는 거 어때요? 이렇게 물어봐요. 돈이 아까워서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3개월, 아 그래요. 그러면은 40만 원씩 120만 원 공제하고 계약 종료합시다.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. 중개수수료 되지 않고 하니까. 예? 3개월 안에 빠지면 자기가 유리한 거고, 아니 불리한 거고, 유리한 거고 3개월 뒤에도 안 빠지면 불리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딜을 합니다 저희가.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합시다 그러죠. 그리고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라고 계약 종료 시켜버려요. 근데 3개월 안에 방이 안 나가면 2달분 손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어떻게 하냐. 이 방이 40만 원짜리 방이잖아요. 그럼 37만 원, 8만 원에 세를 놔버려요. 계약률을 높이는 겁니다. 좋은 방, 40만 원짜리 방을 시세보다 3만 원 정도, 4만 원 정도 싸게 내놓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계약률이 높아져요. 그죠? 바로 계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주인은 2달 물어물세, 임마이 포켓이죠. 수익이 발생하죠. 거기서 수수료 낸다 하더라도 그럼 1년에 세는 얼마 떨어져요? 3만 원 깎아줬을 때 한 40만 원 돈 떨어지죠. 한 달분. 그래도 한 달분 버는 거야. 한 달분 이상을 벌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가는 거예요. 그런 방법도 있어요. 이해하셨죠? 이제 우리 관리실 통해 가지고 세입자분이 누구 좀 소개했어. 그러면 그냥 당사자 간 거래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.
그럼 수수료 세이브 되죠? 예,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. 예, 무조건 중개 파트로 넘기지 않아요.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에 수익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당사자금 거래로 써줘요. 손님하고. 예, 문제될 거 없거든요. 이따가 나오겠지만 시설 부분에서도 최소 인건비로 해요. 본인이 임대인들 관리인 쓰기 전에 자기들 장부 관리 할 것 같아요, 안 할 것 같아요? 다 합니다. 도배비 얼마 줬고 테레비 얼마 주고 샀고 뭐 청소비 얼마 줬고 다 관리해요. 그리고 대부분 보면 청소비 다 주인들이 부담해 왔어요. 도배비도 다 주인분들이 했어요. 왜냐? 싸우다가 지치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야. 근데 맡기니까 도배비 얘가 딱딱 해가지고 과실 여부 딱 판단해서 도배비 싹 빼줘. 청소 싹 해주고 임차에 넣었잖아요. 청소비 나갈 때 주는 조건으로 저희 계약해요. 그러니까 청소비도 안 나가. 자기가 본인이 관리할 때보다 비용이 확 주는 거예요. 고정비야 뭐 어쩔 수 없어도 변동비는 확 주는 거예요. 그러니 그거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어요, 안 하겠어요? 안 한단 말이야. 속으로 좋아하지. 쾌재를 부르지. 그러니까 관리 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비용 세이브 시켜주니까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.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. 왜냐면 제가 그 범법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회계 손실을 크게 끼치지 않는 이상 그 임대인들이 저한테 관리 계약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을까요? 적을까요?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30동 관리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저한테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관두시는 분이 있겠죠. 한두 분 생길 수는 있어요. 근데 한두 분 또 들어오죠. 한 번에 30동이 훅 날아가는 경우 있어요, 없어요?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리스크가 적어요.